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SA 김밀호입니다. 오늘 시간이 40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트랙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긴 트랙 4고 그 얘기 뭐냐면 가장 어드밴스드한 토픽을 다루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40분 시간 내에 좀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려다 보니까 다이나모DB가 어떤 서비스입니다 라는 소개는 생략하고 실제 다이나모DB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포커스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팁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젠다는 인덱싱, 스케일링,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다이나모DB는 아시겠지만 노시퀄DB입니다. 노시퀄DB는 RDB랑 다르죠. 관계형 DB랑 다르고 아마 생각하시기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스키마 형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키밸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자연적으로 스케일링 되고 간단한 설정으로 내가 바로 테이블을 만들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분산돼서 저장을 하죠. 근데 일단 그 개념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노시퀄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기존의 C컬문 그 다음에 RDB에 대한 그 사용법으로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기존의 C컬문으로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서 조인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냈는데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인덱스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 하나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저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메인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 파티션 키, 소트 키라는 중요한 키밸류에서 키 값을 설정하고 뒤에 데이터를 한 로우의 컬럼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키 값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 가지고서는 값을 빨리 꺼내올 수 있겠죠. 근데 뒤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조건을 걸어서 꺼내오려고 하면 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테이블을 다 읽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다 까서 해올 수는 없을 노릇이고 따라서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키는 뭐냐면 앞에 데이터가 분산이 되는 유니크한 파티션 키에 대해서는 그대로 픽스를 한 상태에서 다른 컬럼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소트 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첫 번째 A2라는 거를 조건문으로 줘서 소트키를 줘서 데이터를 가져왔었는데 만약에 A3나 A4나 A5에 있는 값을 레인지 키로 줘서 소트키로 줘서 값을 가져오려면 저 메인 테이블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컨더리 인덱스를 그 해당하는 키로 만드신 다음에 쿼리를 던지게 되면 그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존의 메인 테이블에 대해서 C컬문으로 뭔가 조인해서 값을 꺼내온다가 아니라 내가 조건을 걸어서 가져오고 싶은 테이블을 세컨더리 인덱스로 새로 생성을 한다 라고서는 아이디어를 전환을 하시면 노시퀄로 다이나모DB를 개발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고 뒤에 이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가 있는데 조금 색깔이 다르죠. 앞에 파티션 키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메인 그 파티션 키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로컬은 글로벌은 그 앞에 메인 파티션 키, 그 뒤에 소트 키까지 내가 자유롭게 어떠한 항목이든지 가져와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DB로 치면 약간 뷰를 생성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특정한 조건의 값에 대해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생성을 하면 그 생성된 세컨더리 인덱스를 통해서 원하는 조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붙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은 키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몇 개의 값을 프로젝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전체 값을 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의 테이블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싱크로너스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메인 테이블의 값을 딱 업데이트하면 나머지 인덱스에도 업데이트가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맨 위에 메인 테이블의 값이 변경이 되면 나머지 그 메인 테이블에서 파생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의 값들은 어싱크로너스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테이블의 값이 변경될 때 다른 세컨더리 인덱스의 어싱크러너스 값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개념을 아시고 개발하실 때 참조를 하면 좋겠죠. 뭐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메인 테이블에 업데이트 하자마자 세컨더리 인덱스를 바로 읽었다
라고 하면 최근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저 이전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일 짧은 시간에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10GB, 10GB에 대한 리밋이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메인 테이블과 똑같이 그러한 그 용량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그 I/O 캐퍼시티를 별도로 메인 테이블과 다르게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많은 프로덕트들처럼 다이나모DB도 특별하게 고객분들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이나모DB 써야지. 그럼 다이나모DB 가서 테이블 스키마 만드신 다음에 쉽게 말해서 read나 write에 대한 IOPS,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 퍼 세컨드 비슷하죠. 내가 리드를 초당 얼마나 할지, write를 얼마나 할지 그 트루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 수치에 따라서 다이나모DB는 알아서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해주시는 스루풋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든 줄어들든 그걸 I/O 트래픽에 대해서 다이나모DB 스케일링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이나모DB 안에 쉽게 말해서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DB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스케일링을 하려면 분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파티션이라는 단위로 분산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파티션 키가 그 파티션 키를 바탕으로 해서 안에 있는 파티션으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write capacity unit이 이제 write 하는 성능에 대한 수치고요. read capacity unit이 읽는 성능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꼭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테이블은 리드가 많다 그러면 리드를 높이시고 라이트를 줄이시면 되고 라이트가 많다 그러면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그 다이얼 돌리듯이 I/O 캐퍼시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그 한 번 읽을 때 그 용량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1K 단위로 저희가 캐퍼시티 산정을 하고요. 리드 같은 경우는 4K로 합니다. 그러니까 리드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개발자분들한테 잘 설명드려야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프라 레벨인 것 같아서 그냥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좀 수학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파티션 하나당 처리할 수 있는 그 I/O 캐퍼시티와 데이터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분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리드 같은 경우는 3000 IOPS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1000 IOPS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은 10GB예요. 그러니까 IOPS가 작더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파티션이 쪼개지겠죠. 데이터가 작지만 I/O를 많이 선택을 하면 3000이나 1000이 넘어가게 되면 파티션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맥스 값을 찾아서 용량이든 I/O든 정해서 가장 정확한 그 파티션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산술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총 3개의 파티션이 필요한 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각각의 지금 고객분이 만약에 5000에 대해서 리드, 500에 대해서 라이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3개의 파티션으로 안에서 쪼개질 테니까 하나의 파티션당 처리할 수 있는 I/O가 사실은 3으로 나눠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파티션 개수로 나눠서 보면 하나의 파티션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량이 10기가가 넘어가든 I/O가 더 필요하게 되면 다이나모DB는 하나의 파티션에서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자동으로 스플릿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분이 기존에 DB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뭐 카피를 확장을 한다거나 뭐 파티션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 직접 하실 필요 없이 다이나모DB가 알아서 파티션을 이렇게 쪼개서 데이터를 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I/O 트래픽이든 데이터든 되도록이면 이분하게, 공평하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액세스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스케일링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파티션에 I/O가 몰리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힙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파티션입니다. 그럼 저기 16개의 파티션이 있는 어떤 특정 테이블이에요. 다이나모DB에. 근데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I/O가 몰리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전체 I/O에 대해서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파티션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I/O 액세스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 파티션 같은 경우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I/O가 넘어가게 되면 나는 굉장히 바쁘다, 나는 트로틀링 거린다라는 시스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리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실 때는
데이터가 잘 분산되도록 또 신경을 써야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하나의 파티션에 굉장히 많은 I/O가 확 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엑셉션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I/O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액세스 패턴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I/O가 적고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스파이크가 치는 구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티션 키를 선택할 때 굉장히 유니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니폼리 액세스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되도록이면 전체 파티션에 고르게 I/O가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핫키 이슈라는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머지 파티션은 지금 1000씩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한 100 정도 I/O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의 파티션에서 계속 리퀘스트가 몰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체 I/O를 다 소모하지 않았는데, 그죠? 전체 I/O를 다 소모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쪽에서 바쁘다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스로틀링 이벤트라는 시스템 에러를 이렇게 계속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DB가 왜 답을 안 주지? 왜 이렇게 바쁘다고 하지? 그래서 I/O를 체크해 보면 전체 I/O는 아직 다 차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개발하실 때 그런 스로틀링 이벤트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절히 처리한다는 건 뭘까요? 스로틀링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냥 바로 리트라이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보통 익스포넨셜 백업이라고 해서 1초 쉬었다가 2초 쉬었다, 뭐 8초 쉬었다 이런 식으로 리트라이하는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비지한 게 풀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개발할 때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RDB 이제 뭐 책을 보거나 뭐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보면 뭐 1대1 관계다, 뭐 1대 n, n 대 이런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RDB의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구조를 노시컬은 못할까? 라고 아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1대1 관계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테이블은 뭐 그냥 주민번호라고 하죠. 소셜 넘버 가지고 파티션 키를 정했고 뒤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메일이랑 뭐 라이센스 아이디, 뭐 만약에 운전면허 번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공교롭게도 찾고 싶은 거는 운전면허에 있는 아이디 번호를 가지고 해당하는 사용자의 다른 정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하는 그 뭐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걸 값을 가져와서 이걸 다 까봐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라이센스 키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인덱스를 구성할 때 이걸 파티션 키로 준 다음에 해당하는 나머지 정보를 그냥 속성으로 주게 되면 이 해당하는 라이센스 키로 바로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1 관계에 대한 디자인을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이용해서 따르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조건의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1대 n 관계다 그러면은 파티션 키도 있지만 다이나모DB는 소트 키도 지원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파티션 키하고 소트 키는 흔히 말해서 이제 시간이면 타임 레인지 같은 경우를 만약 레인지 키를 가지고서는 값을 원하는 조건의 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요즘 뭐 흔히 얘기는 IoT에서 보는 디바이스다. 그럼 디바이스 아이디가 있고 그 디바이스 아이디에서 올라오는 뭐 온도하고 뭐 압력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다이나모DB에서 쫙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소트키에다가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게 되면 나중에 해당하는 디바이스하고 시간에 대해서 레인지를 주게 되면 만약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온 특정 온도 변화나 압력의 변화를 한 번에 꺼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디바이스 아이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꺼내와서 특정 시간을 잘라내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오버로드죠. 불편한 그런 오퍼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트키를 지정하시게 되면 타임 레인지 값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예를 든 게 이제 게임 예를 들었는데 특정 유저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시키를 유저 네임으로 해서 유저 아이디로 하고 레인지 키를 게임 아이디로 했어요. 그럼 유저를 지정하면 그 유저가 한 게임을 꺼낼 수가 뭐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반대로 게임 아이디를 가지고서 해당 유저를 찾으려면 그냥 거꾸로 생각해서 게임을 가지고서 해시키를 지정을 하고 나머지 레인지 키, 그러니까 파티션 키, 소트 키라고 똑같은 값입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게임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르게 가져와 가지고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드시게 되면 원하는 조건에 대한 매핑을 만들어서 값을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는 노시컬
DB답게 당연히 JSON 형식의 다큐멘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죠. JS 포맷의 다큐멘트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어트리뷰트 가지고서는 제가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퍼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서는 인덱스를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SDK를 통해서 다이나모DB를 액세스하면 가져와서 그냥 다큐멘트 패스 형식으로 바로 데이터를 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뭐 리치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조건문, 표현식 같은 걸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다 일일이 선택해서 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쿼리나 get이나 스캔에 대한 API,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로 가져오는 API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 패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리뷰 밑에 만약에 5스타라고 해서 이제 뭐 평점이다, 그러니까 코멘트다라고 했을 때 평점이 5개 달려있는 코멘트만 불러와야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냥 5스타라고 지정을 하면 거기 달려있는 평점 5개짜리 코멘트를 다 불러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걸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 그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한테 좀 더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져와서 그냥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내가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걸 표현식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이나모DB 입장에서는 IO가 상당히 IO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세이브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익스프레션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좀 그런 로드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문서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특정 그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더해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값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뭐 조건에 입각해서 이제 값을 처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ttribute not exist라든가 attribute exis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푸시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해가지고 쿼리를 던졌을 때 해당하는 조건이 맞으면 그걸 수행하고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값이 있으면 내가 해당한 업데이트를 하고, 값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게 되면 굳이 불필요하게 값이 변경됐는지 체크한다거나, 또는 다른 트랜잭션들하고 이렇게 섞였을 때 최근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컨디션을 보고 업데이트 처리하는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처리하는 걸 예를 들어서 처음에 프라이머리 키 같은 매칭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서 값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그 약간의 트랜잭션 로직 같은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최근 상태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이나모DB는 어토믹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중첩돼서 일을 처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가 뭐 처리를 해가지고 상태 정보를 만약 2로 바꿔놨을 때 내가 2라는 게 조건이 매칭하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아직 1로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트랜잭션이라는 로직도 컨디셔널한 조건을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하실 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 로직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로깅이라고 되어 있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각 월별로 테이블이 존재를 하죠. 뭐 여기선 타임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최근 데이터에 가장 많이 액세스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리드에 대한 캐파시티 유닛, 라이트에 대한 캐파시티 유닛을 가장 최근 데이터에 많이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수개월 전의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별로 액세스할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시간별로, 월별로 다른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는 똑같이 저장을 할 거예요. 대신 IO 캐파시티에 대해서만 다른 값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만 이렇게 높은 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겠지만 이 테이블을 관리할 때 어떨까요? 뭐 이쪽 만약에 이제 6개월 전의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액세스를 안 할 거니까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뭐 익스포트하고 백업하고 그 테이블만 삭제를 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한 덩어리의 테이블이었으면 6개월 전의 데이터만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물론 뭐 소트키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워크로드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테이블별로 이렇게 삭제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많다면 데일리로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테이블 생성하는 데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위클리로 만드실 수 있을 거고, 그건 개발하시는 서비스마다
내가 테이블을 굳이 한 덩어리로 가져가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파티셔닝 얘기를 했잖아요. 특정 사용자들이 굉장히 헤비하게 I/O를 일으켜요. 그러면 타임 시리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별로 테이블을 쪼갤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다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특정 헤비 유저가 섞여 있어가지고 내 서비스에 만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헤비 유저를 위한 테이블은 좀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저인 테이블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헤비 유저에서 일어나는 임팩이 다른 일반 유저에게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테이블이 전혀 다른 테이블이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제가 파티션 설명드렸던 걸 굳이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자면 여기 아이템 샵 카탈로그라고 해서 카탈로그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의 이제 용량이라던가 I/O에 따라서 안에 파티션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굉장히 헤비한 유저들이 한쪽 파티션으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랜덤하게 분산이 될 수 있겠지만 I/O가 몰릴 수 있을 거야.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만약에 몰릴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비즈하게 돼서 이쪽에서 이제 핫키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개발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파티션에만 이렇게 I/O가 몰리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캐시를 넣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앞에다가 캐시를 놔서 활용하게 되면 굳이 만약 아이템 샵일 경우에는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지만 그럼 잘 안 바뀌는 데이터를 캐시로 빼는 거죠. 그럼 캐시로 빼면 메모리에 있는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테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레이턴시로 값을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이나모DB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리드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캐시 쪽으로 오프로딩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많은 I/O를 세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많은 I/O를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I/O에 대한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캐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 I/O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한테는 좀 더 빠른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델리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 몰리는 그런 I/O 패턴도 또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I/O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온라인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쿼리 필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게임 테이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디별로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흔히 PVP라고 하는데 PVP 아시죠? 1대1 예. 네. 1대1로 이제 게임을 매칭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호스트하고 오포넌트하고 싸웠다고 했을 때 그 싸운 상태에 싸운 게 끝났어. 뭐 아니면 싸우는 중이야. 아니면 뭐 싸우다 말았어.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상태 정보를 저장해 놓은 테이블이에요. 그다음에 그 파티션 키는 게임 아이디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쿼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 게임 아이디에서 밥이라는 사용자랑 내가 게임을 했고 상태가 이제 펜딩 중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아직 멈춰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날짜 순으로 뭐 내연철 정렬을 해서 가져와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트키가 있으니까 날짜에 대한 걸 꺼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티션 키로 아까 그 상대방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펜딩에 대한 정보는 사실 따로 뭔가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는. 그때 응용할 수 있는 게 쿼리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날짜 순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데이트에 대해서는 소트키를 지정을 하면 그건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될 거고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다이나모DB에는 그 쿼리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SQL문은 아닌데요. 가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와서 스테이터스 정보를 까서 요거를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딩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건 in progress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안 가져오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쿼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계 있는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야겠죠. 여기 있는 파란색 볼을 다 가져와서 노란색을 꺼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그런 예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ND나 이런 몇 가지 조건문에 대해서도 쿼리 필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스캔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 때
이런 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다이나모DB도 스캔이라는 그 API를 지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훑어보는 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컴포짓 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아까 스테이터스하고 데이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다른 어트리뷰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볼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해당하는 거를. 그거는 뭐 그 개발하시는 분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했던 어트리뷰트를 두 개의 값을 그냥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 키랑 소트 키를 지정하는데 소트 키를 스테이터스 데이터로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되면 뭘 쓸 수 있냐면 쿼리 필터 중에서 비기니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 키 두 개의 키를 컴포짓 키로 합쳐서 소프트 키로 지정을 하고 조건을 펜딩으로 주게 되면 또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데이터만 내가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나모DB 기능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워드를 갖다가 당연히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활용하시면 키로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항목을. 그럼 어워드로 되어 있는데 값이 존재하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 키를 지정해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면 이 값이 있는 것만 가져와서 딱 보여줘요.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게임에 대한 예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1등이에요. 이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그럼 챔피언을 찾고 싶어요. 이 테이블에서.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죠. 이거 다 가져와서 봐야죠,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어워드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해당하는 세컨더리 인덱스에서 챔피언을 찾으면 그 사용자가 누군지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쿼리 필터 기능이나 컴포짓 키, 그 다음에 스파스 인덱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실 때 꼭 이런 예제가 아니라 이런 목적에 맞춰서 응용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는 이제 앞에서는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어요. 이제 뒤에서는 다른 서비스들하고 좀 연계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라는 요즘에 많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이나모DB를 중간에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셔널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이나모DB는 노시퀄이니까 트랜잭셔널 DB는 아니에요. 하지만 트랜잭셔널하게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를 조건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른 서비스들하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그 다음에 스케일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다이나모DB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이 컨커런시, 뭐 스트롱 컨시스턴시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나모DB 디자인 그런 디자인되어 있는 특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mp3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 mp3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저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중간에 EC2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람다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람다는 아마 다른 세션에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펑션 코드를 하나 올려놓게 되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하는 펑션 코드만 실행해주고 끝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라는 거는 계속 런치가 되어 있고 계속 돌아가고 이 잡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람다는 특정한 이벤트가 왔을 때, 특정한 데이터가 왔을 때 걔만 내가 원하는 코드로 처리를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가 닫아버리면 그 실행했을 때 프로세스가 돌고 닫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가 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S3에 파일이 올라오면 그 파일이 올라왔다는 거를 노티피케이션을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S3에 서비스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람다가 그 받고 어떤 파일이 올라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다이나모DB에다 저장을 하고 다이나모DB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스트림이라는 기능으로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변경문에 대해서. 그럼 그 전송에 대해서는 다시 또 람다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서치 엔진에다 해당 메타데이터 정보 같은 걸 저장을 해서 내가 해당 메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빠르게 데이터를 키밸류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음원 파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개수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그 제약이 없는 그 음원 파일에 대해서 메타 정보 같은 거를 노시퀄DB에 빠르게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랑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일렉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치 엔진이죠. 서치 엔진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쿼리를 던지게 되면 좀 더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또 이제 어떤 서비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이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EMR은 Elastic Map Register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래서 EMR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파기니 아니면 하이브니, HBase니, 프레스톤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그런 에코시스템 솔루션들을 가지고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드려요. 20개든 100개든 10개든 원하는 사이즈의 클러스터를 원하는 타입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근데 EMR은 다른 서비스들하고 굉장히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어요. 연계가. 그래서 다이나모DB도 빅데이터, 쉽게 말해서 하드에서 다이나모DB를 바로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다 저장을 해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정보가 S3라는 스토리지에 어떤 텍스트 파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EMR에서는 S3도 액세스가 가능하고 다이나모DB도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럼 두 개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가공을 한다거나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서 EMR에다가 쿼리를 던지든지 EMR에서 프로세싱해서 다른 쪽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든지 빅데이터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타 정보도 있겠지만 다른 음악에 대한 부가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놨다라고 하면 그거를 간단하게 EMR에서 DynamoDB 스토리지 핸들러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값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번에 IoT 세션도 있었는데 만약에 굉장히 대량의 센서에서 수십 개, 수천 개, 수백만 개, 수억 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런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막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그럼 실시간 로그를 저장하는 서비스가 아마존의 키네시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온 로그를 계속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로그 데이터를 람다가 들어올 때 꺼내와서 특정 데이터를 까서 보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이나모에다 딱 밀어 넣는 거죠. 그럼 다이나모DB에다가 해당하는 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묶어가지고 S3에다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다이나모DB를 통해서 대시보드가 바로 쿼리를 던져서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읽어올 수가 있을 거고 람다를 통해서 모아진 파일을 대량으로 아마존 레드시프트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테이블에다 저장을 해놓게 되면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는 대시보드에서 DW에다 쿼리를 던져가지고 가져와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대시보드는 다이나모DB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한 옛날 데이터에 대해서는 DW에다 쿼리를 던져서 가져와서 실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든 아니면 이전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든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림에서 조금 텍스트를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지 키네시스를 통해서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한다. 그걸 람다라는 이벤트 프로세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이나모DB에 밀어넣고 S3에 나머지는 압축을 해서 저장하든 특정 용량으로 저장을 하든 안전하게 저장을 해놓으면 그거를 꺼내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겨서 흔히 BI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캐시가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빠르게 업데이트돼야 될 내용 같은 경우는 BI 앞에다가 캐시를 놔서 캐시를 같이 응용하는 것도 역시 또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 스트림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싱글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하나의 다이나모DB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DB의 경우는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서비스랑 연결한다던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다 복제본을 만든다던가 또는 이쪽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변경될 때마다 읽어서 다른 쪽에서 다른 조건의 값으로 뭔가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게 다이나모DB 스트림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쪽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DB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그거를 스트림 형식으로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어싱크러스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릭티드 오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이나모DB에서 일어나는 업데이트를 순서를 가지고서는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스트림을 통해서 꺼내보면 순서에 맞게끔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순서에 따져서 입각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경우는 스트림을 이용하면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highly durable 24시간 라이프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안전한 서비스라는 설명인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값이나 변화되는 값이나 또는 변화된 값,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값 등을 비교해서 자기가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뷰 타입을 지원하니까 스트림을 읽어가는 쪽에서는 이 방법을 확인하셔서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키네시스가 다이나모 스트림의 그 메인 그 기능, 근간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다이나모DB 클라이언트 다이나모DB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스트림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스트림을 구성하는 게 키네시스입니다. 즉 키네시스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이나모DB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쪽은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읽는 형식과 똑같이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응용이 가능할까요? 보시게 되면 원래 DB가 있고요. 스트림을 구성하셔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버지니아 리전이 있고 시드니가 있고 여기 아일랜드가 있죠.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전송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트림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것을 다른 쪽 리전에 있는 다이나모DB로 데이터를 옮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까 키네시스에 업데이트 될 때 람다 펑션이 이렇게 호출되는 거 그림 아키텍처 보셨죠? mp3 파일 얘기할 때. 그 얘기 뭐냐면 다이나모 스트림의 데이터가 변경분이 일어날 때 똑같이 키네시스 베이스잖아요. 키네시스이기 때문에 람다 펑션이 인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변경에서 오는 데이터를 스트림에서 람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꺼내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DB에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다이나모DB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RDB를 쓰신다면 RDB로 쿼리를 넣어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보고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이벤트 발생시켜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트림을 통해서 응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스트림에서 키네시스로 전달이 되는 거고 스트림에서 람다 펑션이 인보크 되면 람다 펑션은 캐시에 저장을 하든 클래스 서치, 서치에 저장하든 릴레이 서치에 저장하든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의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그림이죠. 테이블에 대한 어떤 다이나모DB 테이블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키네시스를 통해서 다른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 EMR 다 변경이 가능해요. 두 개는 이제 아시겠는데 EMR은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아까 EMR이 다이나모DB도 액세스가 가능하고 S3도 액세스가 가능하고 심지어 레드시프트도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EMR에서 키네시스도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 빅데이터 분석해 보신 분들은 데이터 소스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실시간 들어오는 데이터, DB에 있는 데이터, 노시컬 DB에 있는 데이터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EMR에서는 그게 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팁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림 키네시스에 들어온 데이터를 EMR에서도 꺼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나는 다른 다이나모DB로 바로 그냥 복제를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다라면 저희 GitHub에 하시면 AWS 랩 밑에 크로스 리전을 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걸 응용하시게 되면 그냥 DB를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하듯이 다이나모DB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시면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베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